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뉴스는요, 이 북한 관련 뉴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말이죠, 이설주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설주를 말하자면 이 우상화 작업을 더 시켜서 정권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정치 사상적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지난 25일 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이 혁명군 창건일 기념행사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열병식을 진행했는데요, 자리 배치에서 나왔어요. 맨 앞줄에는 김정은이가 앉고, 그리고서 그 좌우로 현역 이제 당연히 군인들, 고위 지도층들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바로 이 김정은이 바로 뒷줄, 머리 바로 뒷줄에 리설주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윗줄에는 최용해 상임위원장이 있고, 김덕훈 내각 총리, 조용원 당 조직비서들, 이런 사람들이 상단 대열에 앉아 있었지만, 이설주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이게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이설주가 앉았다. 그리고 매우 놀라웠다. 이런 반응이 지금 평양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이 자리 배치도 있지만 특히 옷 복장. 이설주가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흰 정장을 맞춰 입고 나왔는데, 이것도 바로 이설주의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이 자료 조사를 쭉 해보니까요, 지난 2월 16일 날 김정일 생일이죠. 그때 80주년 계기로 작성된 자료인데, 이 자료가 바로 뭐냐, 이설주에 대한 사상 교육 자료예요. 이 이설주에 대한 사상 교육 자료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서 이제는 김정은이가 결국 이설주 우상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설주를 그냥 이설주라고 안 하고요,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였는데 그 중에 한 수식어가 뭐냐면 주체혁명의 대를 이으신 이설주, 그 다음에 김정숙, 즉 김일성의 부인이잖아요, 김정숙 어머님 그대로의 모습을 발현하고 계신 이설주, 이러한 미사 여우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결국은 한쪽으로는 이 주체혁명의 대, 즉 백조혈통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리고 이제 김정숙 어머니, 즉 김정숙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그래서요, 이번 열병식으로 김정은의 우상화는 일단 끝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보조적인 정치적인 상징체로서의 이설주 우상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요, 지금 현재 이설주,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최근에 또 그동안에 이제 현송월이가 하던 그 수행 역할, 밀접 수행 역할을 다른 여성이 하고 있는데, 이게 김설송이다, 이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북한 권력 내부에 오랜 제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 북한 경제의 몰락, 이거가 이 체제의 안정성을 많이 흔들다 보니까 이 보조적인 장치를 많이 해놓는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설주가 이렇게 이제 우상화의 한 장을 공식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상징 조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여동생,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의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김여정의 역할을 정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대리 제도까지 지금 북한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제의 이 결속도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조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또 북한 관련 뉴스인데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충북 동주에 뭐 다 기억나시죠? 바로 북한의 지하 혁명 조직, 지하 간첩망, 이 지하 간첩망에다가
이제 뭐 다 이제 뭐 핵심 인물들은 많이 구속이 됐지만은 현재 이 지하 간첩망이 이 조직 말고서도 우리 국내에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충북 동지에 그런데 이 여기에다가요. 검찰 개혁에 앞장서라. 이러한 이 지령을 내렸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보도의 원 출처는 뭐냐면요. 조태용 의원실이 입수한 뭐라 그럴까요? 이 충북 동지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북한으로부터 70여 차례 통신을 주고받았어요. 이 70여 차례 주고받은 게 결국 지령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령문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 말이죠. 이 매체,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식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검찰 개혁의 완성판이 결국은 뭡니까? 지금 검수완박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수완박, 이거를 좀 끝까지 밀어야 된다.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지령문이 그동안에 쭉 내려왔다. 이런 지금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북한의 이 지령문이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2019년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세론 해설, 여기에서 첫째 가는 청산 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또 10월 정세론 해설 재집권 야욕에 환장한 정치 깡패들의 난동,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굉장히 역설을 하고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일에도요, 발악적 망동의 종착적,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또 이것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반대하는 우리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발악,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적 진보와 민주개혁을 실현하려는 남조선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멸 행위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 패당의 행적이 너무도 추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북한이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이런 온갖 선전 매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검찰 개혁을 주장했는데요. 이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인식의 배경은 바로 촛불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 굉장히 경쟁적으로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가 굉장히 많이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것은 2019년도 10월에 말이죠. 노동당 통전부 산하에 있는 문화교류국이 자주통일 통북 동제라고 하는 지하망, 여기 소속원 박모 씨한테요,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을 지령으로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 씨 등 3명은요, 청주가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고 이미 작년 9월에 국보법 위반용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당시에 북한의 문화교류국이요,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을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촛불 민심의 적폐청산, 검찰 개혁에 도전에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정치 혼란이다. 이를 스스로 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하고 있다. 널리 여론화한다. 라고 하면서 투쟁 방향까지 이 박모 씨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요, 검찰 개혁안 등 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정권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라고까지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0월 26일 날에는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의 힘으로 보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맞불 집회를 전개해서 민심을 검찰 개혁적으로 견인하자라는 지령도 내린 것으로 지금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북 동제, 여기에서는요, 이 박 씨가 2020년도 10월 달에요, 북한에서 민심을 보내라, 민심 자료를 보내라, 이런 지령에 대해서요,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공수처 설치가 본격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반북 반문 공세가 최근에 윤석열 국감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이다. 또 적폐 세력들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조국 흑서 조작, 박원순 성추행 의혹,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허약성을 기회로 촛불 정권
전복 음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보고한 것으로 지금 이 국민일보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본래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지금 이렇게 전국이 어수선할 때, 이럴 때 지하 그 간첩망들을 전부 이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대대적인 선전 선동 공세를 하고, 또 우리 보수주의 세력들의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이거를 무디게 하라, 맞불 작전을 써라, 이게 기본적인 이 대남 혁명 전략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북한이 지하 간첩망에게 지령을 내려왔다는 점,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현 상황에서도 말이죠, 북한에서는 이러한 지하 간첩망에 대한 조정활동 상당히 은밀하게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종일관요, 이 북한은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이거니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계속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 당연히 북한이 지금 현재 우리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대공 간첩 잡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 대공 수사망이 지금 와해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지고요, 대남 간첩망을 확대시키려는 이러한 지하 공작 활동을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유근일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었죠. 논설위원도 하고 조선일보 주필도 하신 분인데, 뉴데일리에요, 유근일 칼럼을 정례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든 뭐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검수완박은 지금 반역적이다. 반드시 막아라. 그리고 이 검수완박 추진하는 586 이 주사파들을 강력히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내용은 간단한데요, 한 2, 3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이 칼럼은요, 굉장히 강한 이 보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고 분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혁명적인 국가 해체 사태라고 보고 있어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갖다가 혁명적인 국가 해체 사태인데, 이거는 비혁명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무력 충돌은 없어도 실제로는 내란적 반역적 국가 변란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586 국자 주사파 운동권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문화적 막스주의, 해체주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 권력을 잠식해 왔고, 3월 9일 대선에서 이들은 일단 좌절했으나 이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무력화시키는 기동전에 돌입했고, 바로 검수완박이 그 무지막지한 기동전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586 주사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하에 진보정당의 외피를 벗어 던졌고, 극좌 일당 독재 본연의 정체를 드러냈다. 우연이고 반역이고 내란이다. 검수완박이란 발상 자체, 그 추진 방법의 흉측함이 그렇다. 그러면서요, 여기에는 권성동 국민의힘이라는 내응 세력이 가담해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기회주의 중간파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요, 즉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이런 세력들, 즉 탄핵파 뒤에는 극자와 반극자 사이에서 전초로 연명을 꾀하는 거대 사회 권력과 거대 문화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이 두 기회주의 권력 패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제 식물 대통령으로서 자기들 가두리 양식장에서 놀아줄 것을 기대한다. 여당 야당이 이렇게 다 별난을 일으켜서 국회라는 게 완전히 별난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요, 이 국회가 아니라 이제는 변괴의 주체다. 야합 1중대, 2중대, 3중대, 프랑켄슈타인의 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요, 국민의힘, 586 운동권, 더불어민주당, 국회가 이렇듯 배수로 나섰다는 것, 체제가 혁명당하고 있다는 증좌다. 그리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미 없어졌고 현직 대위가 간첩 노릇을 했다. 김명수 사법부가 행정부 시니어로 전락했고 공권력은 소도구가 되었다. 더 날아갈 게 있을까? 이쯤 됐으면 자유인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바라는 대로라면 이따위 국회, 이따위 운동권 민주당, 이따위 국민의힘 일란 싹 해산하고, 국민의힘 일랑 싹 해산하고 새정계, 새정당, 새 국회가 생기면 딱 좋겠으나 이건 소원대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 국민투표하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검수완박 공포를 취소하자.
등등의 의견들은 그런 소원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민심이면 틀림없다. 그러면서요, 586 주사파는 자유체제의 진보가 아니다. 그들은 자유국가 체제를 깡그리 없애버리는 극좌 악당, 악령, 괴물, 부동산에 먹는 자들, 이게 대장동, 부정선거, 즉 킹크랩 여론조작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피고들, 그 다음에 원전 파괴자들, 성범죄자, 내로남불, 기득권 집단,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문서위조, 뻔뻔스러움이 화신이다. 그래서 이 범죄행들이 검소한 박을 계기로 체제를 난폭하게 허물고 있는데 어찌할 것인가. 자유국민뿐 아니라 이상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까지 이들의 화적 정치엔 아니오 라고 외쳐한다. 국민투표든 뭐든 좋다. 한판 붙어야 한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은인자중 인내하던 자유민주공화 정신이여 깨어나 일어서자. 레지스탕스의 붕화를 지펴라. 투혼의 마지막 순결이 닿을 때까지. 아주 강합니다. 예, 여러분들 참고로 오직 답답해야 6.21 논술 주필이 이 정도로 강한 이 어조의 칼럼을 썼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건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한동훈 그리고 조국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공통점이 맞다는 것이죠. 패션, 즉 한 사람은 텀블러, 조국이잖아요. 텀블러. 그리고 한 사람은 머플러. 이렇게까지 패션도 굉장히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노타이, 백팩, 텀블러가 상징이었고, 그리고 SUV 차량에서 뛰어내린 조 장관을 두고 내친 사이에서는 구두가 키높이다 아니다 이런 설전까지 벌어질 정도가 됐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서류 가방, 외투, 안경테까지 이게 굉장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당당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서울법대 나왔는데 직설합법, 이게 얼마나 당당하냐, 이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65년생 82학번으로 서초구 방배동에, 그리고 한 후보자는 73년생인데 92학번인데 강남구 도곡동, 그리고 조국은 대학 교수,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이러한 이 전직 배우자도 또 이 세간을 이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 자, 그래서요, 뭐라 그럴까, 이 한동훈 이 조국 장관 SNS 활동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직격탄을 가하는 거예요. 야반도주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이렇게 당당하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굉장히 불편을 준다는 거예요. 뭐냐, 정권 2인자 둘 다 소통용 소리를 듣는 숨은 실세라. 이것도 둘이서 같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도요, 과거에 조국을 갖다가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대통령 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2019년도 2월 당시에 얘기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2020년 2월 25일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한 뒤에 부산에서 총선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5년 후 어나더 윤석열, 조응천이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논란, 이렇게 해서요, 둘 다 그야말로 정권 최고의 실세.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제원이나 권성동 같은 윤핵과보다도 한 후보가 더 세다. 이러한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센 2인자이고 소통력이라는 점, 이 세 가지 점이 굉장히 비슷하다, 닮았다, 이러한 분석의 기사를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